그동안 일본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실로 대단했습니다. 세계 1위의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해 닛산, 혼다, 마츠다, 스바루, 스즈키, 미츠비시 등의 일본 브랜드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2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내연기관에서부터 한국에게 점차 밀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전기차와 자율주행에서는 한국에게 확실히 뒤처지고 있어 이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닛산은 자사 전기차 아리아를 이용해 북극에서 남극까지 14개국에 걸쳐 27,000km의 거리를 주행하는 극에서 극으로 프로젝트를 내년 3월에 영국 탐험가 크림스 램지 팀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빙하, 산맥, 사막 등 거친 지형과 영하 30도에서 영상 30도까지의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자사의 배터리 유지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주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공식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전기차 아리아의 플레어, 휠아치, 클래딩 등을 추가 장착하고 타이어, 서스펜션 등을 업그레이드해 오프로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닛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대한 극적인 홍보 효과를 보고 이미지 개선과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다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탐험에 이용되는 전기차 아리아에 탑재될 배터리가 다름 아닌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일본 전기차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탐험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한국 제품이 사용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모한 계획은 예전 1992년에 현대전공에서 갤로퍼 출시 기념으로 유라시아 대장정을 하면서 광고를 했던 것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갤로퍼는 미츠비시 파제로 차량을 기술 도입해 현대전공에서 만든 차량인데 그 갤로퍼의 30년 전 광고 전략을 이제 일본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고 비슷하게 구사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편 도요타 등 일본차 업계는 뒤처진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 번에 뒤집기 위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액체 형태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으로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에 따른 화재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에너지 밀도도 2배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목숨 걸고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일본의 뒤를 한국의 삼성, LG, 현대 등이 빠르게 치고 올라와 턱밑까지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특허 보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개가 일본 기업이지만 나머지 4개가 모두 한국 기업이며 특허 출원 증가 속도가 200에서 300%로 40%인 도요타를 무섭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도 일본의 소니가 최초로 개발했지만 현재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은 전멸하고 한국과 중국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고체 배터리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 70만 2,785대를 판매해 빅5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일본 혼다를 6위로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선 뒤 그 격차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차의 부진은 2분기만 놓고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일본의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경우 53만 1,1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감소했으며 일본 2위인 혼다자동차의 경우 23만 9,789대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51%나 급감했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미국 수출 급감 원인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과 이를 해결할 만한 반도체 내수 기업이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는 차량용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모든 자동차 제조사의 문제이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테슬라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소프트웨어 재설계를 통해 부족한 반도체 대신에 대체 칩을 사용한다든지 기존의 2개로 구동되던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로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부족이 본격화된 2021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전년 대비 80%의 생산량 증가를 이뤄냈습니다. 비록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지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상하이 공장 폐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동차 생산의 성과가 달라졌는데, 일본 자동차 기업은 특유의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반도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된 문화는 유연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필요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대에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반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2.7% 줄었지만 포드를 제외하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6월 인센티브는 500에서 600달러 수준으로 보통 1000달러가 넘는 미국 업체들에 비하면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의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현대차 그룹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미안해 일론 머스크,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 중입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출시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26,000여 대를 팔았는데, 이는 테슬라가 10년에 걸쳐 도달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아이오닉5는 자동차의 본거지인 독일의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인 AMS가 진행한 전기차 비교평가에서 벤츠 EQA, 아우디 이트론, 르노 메간 이테크 등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되었으며, 아우토빌트와 슈버케가 공동 주관한 2022 잔존가치 챔피언 전기차 부문 1위의 아이오닉5가, 2위는 기아 EV6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도요타가 출시한 첫 전기차 BZ4X는 여러모로 부족한 성능과 품질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 성능은 1년 먼저 출시한 아이오닉5와 EV6가 18분이면 80%까지 완충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BZ4X는 최대 150kW로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56분으로 무려 3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미국 기준 주행거리 또한 367에서 400km로 아이오닉5와 EV6의 499km에 한참 모자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이게 과연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에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시한 차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시 2개월도 안 돼 주행 중 타이어 탈락 위험 때문에 전량 리콜이 되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를 제외한 다른 일본 제조사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혼다의 경우 전기차를 독자 출시하기에 과도한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국 자동차 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둥펑혼다와 GAC혼다를 통해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뒤처진 전기차 분야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앞서가고 있는 중국차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품질 수준의 우려를 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트럭 시장에서 33%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스즈 자동차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4년간 1조 원 이상 납품하기로 하면서 트럭 전동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1991년 상용화에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거의 10년 뒤인 1999년에 양산이 시작된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닛산 배터리 공급, 혼다와는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신설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장 사업 분야에서 일본 업체들의 5세대 고성능 텔레매틱스 등을 대규모로 수주 계약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2009년 일본 시장 철수 이후에 13년 만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재진출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전기차 시대에 한국이 일본을 접수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LG와 삼성은 전기, 전자 기술력을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전장 신규 수주가 8조 원에 달해 전체 수주 잔고가 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2017년 세계 선두권의 전자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시점부터 이 분야 역량을 키워가고 있으며,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에 들어가는 칩 등을 공급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LG와 삼성은 경쟁과 함께 일정 부분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에 채택된 LG전자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전자가 설계한 엑시노트 오토 V7을 장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LG와 삼성은 부품과 기술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LG전자가 통신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동력계 조명을 만들고, 여기에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LG 이노텍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용 카메라, 조명용 LED, 모터 등을 납품하는 식입니다. LG CNS는 네트워크 보안을,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듭니다.
삼성 또한 자회사 하만을 중심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SDS, 삼성 SDI, 삼성전기 등이 전장 사업을 함께합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도 인포테인먼트용 칩, 자율주행차용 연산칩 이미지 센서 등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LG와 삼성 모두 다양한 전장 분야 부품의 일괄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회사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사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2018년 기준 20.7%의 수출 비중으로 1위며 전체 근로자의 8.1%인 542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 등 일본이 자동차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본에게 삼성과 LG, 현대차 그룹의 발전과 일본 진출은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것과 같은 느낌일 듯합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던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등이 삼성과 LG의 집요한 개발력과 막대한 생산력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즉, 이미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도 벅찬 상대인데 삼성과 LG가 전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동차 사업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전자제품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삼성, LG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일본에게 전자업종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삼성과 LG처럼 부품과 기술을 수직 계열해 전장 사업을 전개할 만한 회사가 이미 전무하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전동화, 자율주행으로 대변되는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에 한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전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관심 이슈였습니다.